영어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걸 보시고, 드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채팅창에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혼자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거죠. 저런 의미가 있네. 이런 건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 이럴 수 있구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왜 저거를 음영을 저렇게 칠해놨을까요? 음영을 칠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실은 답을 드리는 건데, 음영을 칠해 드리는 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저 음영을 보시면 60%대이지 않습니까? 누적 구조로. 그쵸? 예. 그러니까 64점, 그러니까 이 6평하고 9평만 딱 비교를 해보면 64.73%와 64.71%니까 얘네 둘이 4등급까지 누적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1등급만 저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 시험 되게 어려웠다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게, 대체로는 2등급까지 가면요. 그러니까 1등, 원래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1등급하고 2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1등급이 적으면 2등급이 많아져가지고 2등급까지 누적이 보통은 비슷해요. 다른 해에 보면은.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등급이 9%잖아요. 그럼 2등급이 15%면 1등급 9%, 2등급 15%면 합치면 24%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17% 정도 나오겠구나. 9%, 17% 나오면 26%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등급이 한 7%로 줄잖아요. 그러면 2등급이 아깝게 한 문제 틀린 애들이 넘어가가지고 2등급이 다시 이제 보통은 18% 정도가 돼가지고 또 26%를 맞춰요. 근데 올해 6평부터 이미 벌써 26%에서 22%로 2등급 누적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영어 실력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4등급에 가면은 비율을 맞추잖아요. 4등급에 가면은. 그러니까 4등급까지가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90점, 80점, 70점, 60점이니까 60점대까지로 갈 수 있는 것까지는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을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올해 6평하고도 관계가 있고 9평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9평은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였었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독해가 되지만 문제를 풀 수 없는 이 부분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까지의 그 문제들이 독해가 어렵고 제시문을 읽는 게 어렵고 문제로 가면 좀 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던 데 반해서 9평은 독해는 되는데, 독해는 되게 단순한 구조거나 구체적인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애들이 독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러 갔더니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시험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러면 그 시간의 압박 때문에 뒤까지 못 풀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국어도 똑같거든요. 국어도 지금 국어도 이제 이게 독서가 10대는데 애들이 문제를 푸는 순서 자체가 독서가 뒤다 보니까 앞단에서 문제를 문학과 선택에서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학과 선택에서 뭔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시간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뒷단에 가서 독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지금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의 압박인데, 그 시간의 압박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중요한데, 내가 푸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마친다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빠르고 정확하게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던 것들을 해결해야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맞죠.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특히 구평 영어는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영어의 학습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러면 영어의 학습 시간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식이 무슨 뜻이냐면 얼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얼만큼 그건 애들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얼만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영어를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매일이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몇 회를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얼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해야 돼요를 묻는 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다 보면 얼만큼 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면 하는 게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얼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